작가님들의 그 서재는 항상 흥미롭죠. 한번 살짝 제가 먼저 들어와 봤는데요. 그림책 탐구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도 원서로 그냥 읽는 클래스의 분이시네요. 영어 그림책 강사를 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영어 그림책도 굉장히 많고 한글 그림책도 있는데요. 저도 집에 가지고 있는 그림책이 한 권 있는데요. 여기는 되게 감 나가는 것 같은 그림책들이 있죠? 한번 볼까요? 너무 멋있어요. 상상이 안 가네요. 만 권의 그림책을 머릿속과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분이 갖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오늘은 노트르담 그림책 연구소 대표님이시자 최근에 아름다운 엔딩을 위한 웰다잉 수업 책을 내셨습니다. 손희정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림책 탐구자이신데요. 정말 그림책이 많거든요. 몇 권이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림책, 네, 한 10,000권 정도 됩니다. 엄청납니다. 네. 어느 세월 동안 어떤 그림책을 어떻게 탐구해 오신 건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네.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림책을 도구로 삼아서 네, 우리 사는 이야기, 또 죽는 이야기, 음.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는 강사하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책을 한 권 출간한 작가입니다. 제가 셀프 파일럿에 출연하신 분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양박사 TV는 자신의 일과 삶에 진심인 분들을 모시고 있거든요. 네.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진심입니다. 제가 하는 일과 저 자신의 네.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기의 일과 삶을 사랑하시나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점점 나아지려는 욕구도 있고요. 네. 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또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보니까 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비슷한 류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살짝 어려운 지금 나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지 못한 세월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답게 제가 하고 네. 싶은 일을 하면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말이 참 쉽지 나다운 게 뭐지? 라고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 이따가 네. 본 인터뷰할 때 많이 좀 풀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다소 조금 어려운 셀프 파일럿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네. 자기 스스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파일럿 하듯이 자기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파일럿을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셀프 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제가 이제 기획 의도를 보내드렸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만나 뵙기 전에는 몰랐던 그런 용어인데요. 새삼 이렇게 보니까 잘 정립을 하셨다 싶고 충분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작가님, 직업을 전환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자기의 지금의 직장에서 옮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직업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대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하는 거에 네. 궁금증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작가님은 직업을 바꾸신 경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그 경험의 노하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원래 직업은 무엇이었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저는 대학에서의 전공은 음악이었어요. 고전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음악인으로 살았습니다. 네. 교향악단 연주자였는데요. 네. 이제 어느 날 30대였죠. 어느 날 이제 진로를 좀 바꾸기로 결심을 하고 네. 전에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거친 일이 있기도 하지만 영어 교사를 하기도 했고 네. 또 영어 그림책으로 옮겨왔다가 현재는 영어 그림책을 가지고 웰다잉을 논하는 네. 그런 일까지 흘러 왔네요. 몇 번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간 것 같아요. 네. 직업 세계로. 네. 음악을 하셨다가 영어를 하셨다가
또 그림책을 하셨다가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진짜 궁금한데요. 예,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기 전에 직업을 바꾸신 계기는 무엇인지, 네. 왜 음악을 하시다가 갑자기 영어를 하시고 그림책으로 바꾸셨는지, 그 계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교향악단 연주자로 한 7, 8년을 지냈는데요. 네. 이제 저희를 보러 오는, 공연을 보러 오시는 관객들은 기쁘려고, 그 시간을 즐기려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연주자로서 정작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네. 무대 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잠깐. 뭘 연주하셨죠? 저는 오보에라는 목관악기를 네. 연주하는 주자였습니다. 오보에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 음악 있죠? 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네. 따라라라라라라라. 맞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니, 이게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는 게 이해가 좀 잘 가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하면 네. 60인조 오케스트라 안에 일원이었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떨렸냐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오보에라는 그 악기는 모든 악기가 튜닝을 하는 음의 피치를 맞추는 그런 중심 악기고요. 물리적으로도 관객석을 향해서 앉아있는 그 수많은 단원 중에 네.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네. 소리도 굉장히 도드라지고요. 네. 관객들은 모르셔도 저는 제가 자꾸 실수를 하는 게 두렵고 또 전체 하모니를 깨트릴까봐 좀 무서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래서 전혀 무대에 서는 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영어로 전향을 하게 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또 좋아하기도 했고요. 저희 오케스트라가 해외로 공연을 많이 다니는 단체였어요. 그런데 이제 공연을 나가면 현지의 관객분도 만나지만 에이전트라든가 다른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그 후속 작업을 논의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교향악단 안에 특별히 그 통역을 맡은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하지는 못해도 통역 비슷한 일을 하면서 나는 어쩌면 음악보다는 영어를 해야 되겠고 또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대로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하고 영어 교사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일을 하면서 내가 조금 적성에 괜찮아, 이거 네, 해볼만 네, 하겠어 라는 것을 또 발견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 계기로 내가 이제 음악을 그만두게 되면 이런 일을 해봐야겠다. 네. 이런 마음을 네. 먹던 차에 네. 그러면 그렇다고 무조건 음악에서 영어로 다 전향을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과감했어요. 우리 지금 생각하면 이제 20년 전인데요. 20년도 더 됐군요. 한 네. 25년 전에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요. 네. 그때 마음을 먹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제 주변 사람들은 많이 놀라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악기를 처분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렇죠. 뒤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악기를 처분했어요. 보기보다 가감하신데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끼시는 것일 것 같은데, 연주자들에게는. 음악하는 사람에게는 악기는 분신이죠. 그쵸. 네. 근데 그거를 처분했으니 이제 부모님도 놀라시고 친구들도 놀라고 그랬어요. 결단력 있으시네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사는 동네에서 작은 교습소를 차려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교습소를 열 만큼 네. 나는 영어는 할 수 있으니까. 그때도 역시나 이제 겁이 없었죠. 매사에 제가 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아들에게 ABC부터 가르치는 일을 했고 그 일이 꽤 재밌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조금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더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영어 그림책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놀다시피 하면서 수업을 했고 그 효과도 좋았고요. 또 아주 어린이만 상대하다가 초등학생, 또 중학생, 나아가서도 고등학생, 입시 과외까지 하게 됐죠. 학부모님들한테 인기가 좀 있으셨네요. 그걸 잘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해서 영어를 네. 가르치고 또 저 자신도 성장하고 네.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게 새로운 일로 스무스하게 전환이 이렇게 됐다 하는 거가 약간 이해가 가는데, 지금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영어 그림책이고, 지금은 웰다인과 그림책이잖아요? 네. 그건 또 어떻게 넘어가셨는지도 한번 듣고 싶네요. 네. 그림책을 도입해서 티칭에 쓰다 보니까 네. 그림책 안에 대단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뭔가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영어 그림책을 가지고 랭귀지 러닝이죠. 그 네. 언어 학습을 할 때는 글 텍스트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림책 안에는 그림이라는 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글만 가지고 이 학습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매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책에 그림 보기에 좀 집중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강사로서 굉장히 좀 주가도 올리고 재미있게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다가 팬데믹이 닥쳤죠. 네. 우리 20년도? 네, 맞습니다. 2020년 네. 초반부터 네. 저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기관에 나갔던 출강했던 모든 강의가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랬죠. 그때 강사분들 힘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강제적으로 휴가를 6개월을 얻으면서 이제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줌이 이제 슬슬 들어오던 시기긴 한데 그렇죠. 굉장히 좀 불안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같이 그 일을 하던 분 한 분이 네. 웰다잉을 먼저 접하신 분이셨어요. 네. 근데 저한테 그냥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뭐라도 좀 해봐. 웰다잉이라는 학문을 내가 배워보니까 굉장히 이게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모든 이가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권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좀 생뚱맞았죠. 웬 웰다잉? 웰다잉이 또 뭐지? 얼른 죽으라는 건가? 빨리 죽으라는 건가? 그렇지만 일단 그분의 권유를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몇 개월 동안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나니까 정말 이 웰다잉은 누구나 알아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하던 일, 그러니까 그림책을 가지고 글과 그림의 세계를 탐구하던 그 일을 도구로 삼아서 웰다잉을 새롭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펼쳐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미치게 된 거예요. 그때가 영어 그림책, 네. 그러니까 영어 강사도 하고 영어 그림책 강사도 하시던 그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된 다음의 일입니까? 네, 영어 그림책을 가지고 뭐 티칭에도 활용을 하고 네.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2010년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었어요. 한 10년 되셨네요. 그렇죠. 네. 그럼 10년 동안 영어와 그림책이 지금 이제 같이 영화 그림책을 합한 일을 하셨다면 네. 팬데믹 이후에 그림책을 도구로 해서 네. 웰다잉이라는 컨텐츠를 또 같이 결합시키는 네. 거에 눈을 뜨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유레카하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웰다잉은 누구나 들었을 때 조금 거부감이 생기죠. 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 뭐 굳이 네, 뭐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사는 것도 바쁜데 네, 왜 네. 죽음을 생각하고 그걸 얘기해야 되나 이런 거부감이 있는데 웰다잉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거의 뭐 이별, 상실, 애도, 장례문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되게 네. 무겁죠. 네. 이 무거운 것들을 접근할 때 어떤 것을 도구로 삼으면 좋을까 할 때 그림책만큼 좋은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제가 발견을 한 거죠. 네. 그림책을 그동안 10년 동안 쭉 가지고 네. 학습도 하고 놀기도 하고 네. 탐구도 네.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발견이 되었다라고 네. 저는 또 읽혀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셨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림책 탐구자군요. 영어 그림책을 탐구하시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네. 텍스트를 탐구하시기도 하고 웰다잉과 합해서 또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 탐구도 하시는데 그렇죠. 네네. 지금 하시는 일을 좋아하시나요? 상당히 좋아해요. 상당히 좋아하고 네. 만족감도 크고요. 네. 이제 제가 펼쳐놓은 이제 세계가 있잖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펼쳐둔 세계를 이제 정말 파이만 계속 키우고 확장을 할 게 아니라 깊이를 더해야 되겠구나. 그런 단계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하루하루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중년에 들어서 일을 하면서 점점 그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계를 더 확장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네. 하는 자기만의 콘텐츠를 갖고 계신 손 작가님 같은 분들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많이들 감사합니다.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는지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살짝 한 번 더 여쭤보면, 이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지. 정말 이건 나 끝까지 가져가고 싶어 네.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을 하게 되셨나요? 책을 쓰면서 더 좀 그게 확실해졌어요. 물론 이제 책을 쓰기 전에는 왜 책 읽기를 좋아하고 네. 또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꿈이 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책 한 권 내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이 저도 그랬거든요. 20대 때부터 그런 꿈을 꿨었는데 막상 책을 쓰려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네. 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웰다잉도 내가 지금 많이 알지는 못하고 네. 또 그림책은 오래 하긴 했지만 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두 가지를 잇는 작업에 있어서 이건 새로운 시도거든요. 그리고 제가 글쎄 완성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너무 좀 크고요. 어느 정도의 지금 와인다를 생각할 때 많이 못 미치고 부족한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10점 만점에 7점, 8점에 도달했을 때에야 책을 쓸 자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쓰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컴퓨터를 열고 자판을 두드리면서 제가 해왔던 일과 제가 했던 생각들을 정리를 하니까 이게 좀 더 확실해지면서 정말 그림책이라는 키워드와 웰다잉이라는 키워드는 내가 앞으로도 쭉 가지고 갈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즐겁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섰죠. 그래서 책을 쓰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약간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는 이제 직업을 전환하고 싶은 분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지금까지 질문 드렸었다면 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질문을 드릴 건데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돈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보통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보수를 바로 얻기가 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업을 전환하기가, 경력을 전환하기가 네. 참 어려운데 네. 작가님 경우는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일단 음악을 하다가 다른 일로 전환을 할 때는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공백이 생기죠. 네. 생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작정 교습소를 차리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학생들이 많이 온 건 아니었거든요. 음악을 할 때는 레슨 수입도 있었고요. 또 교향악단 단원으로서 받는 월급도 있었죠. 커다란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때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기를 처분하면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 공백을 견뎌야 한다. 심리적인 공백도 있고 또 내가 아무리 이쪽에서 A에서 완전히 B로 건너갈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실행을 했지만 또 후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한 여지 그리고 분명히 경제적으로 좀 일정 기간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어요.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닥쳤었고요. 그렇지만 그 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할 때 수입을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히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수입은 잊자. 그걸 생각하면 새로운 일에 도전한 걸 후회하게 될 거다. 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마음에 갑옷을 입고 출발했달까요?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를 견뎠고 또 서서히 소득도 조금씩 올라갔죠. 그래서 그전만큼 회복되지는 않았어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각오를 하고 예전과 똑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당연히 그러하니까 그렇죠. 일단 수용하고 시작을 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젊은이들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
뭐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도 실제로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아마도 교습소를 차려놓고도 네. 그 공백기를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 네. 레슨? 레슨을 네, 몇 명은 했던 것 같아요. 그 아. 과도기에. 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경제적인 공백을 충분히 건너갈 만큼의 어떤 자금이 없다면 뭐라도 해야죠.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파트타임이라도 해서 내가 먹고 살 거는 최소한으로 마련을 해야 네. 그 꿈에 차츰차츰 한 걸음씩이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네. 네. 동의합니다. 네네. 자기가 이제 경제적인 걸로 인해서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네. 힘들어지는 상황에 빠지면 그 새로운 일 도전에 대한 동력도 점점 잃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네. 미리 다 갖춰놓고 시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환경을 갖기가 쉽진 않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마음의 갑옷도 좀 입어놓고 필요한 것들도 좀 끌어와서 네. 자기가 하나하나 갈 수 있는 시간도 좀 갖고 견디자. 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이미 다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 직업 전환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신다고 하셨고 네.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 하실 거라고 말씀해 네, 주셨죠? 맞습니다. 네. 네. 다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할까 하는 거에 조금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서 이제 해주신 말씀에 그 안에 내용이 이제 들어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하는 그때에 어떻게 시작할까 하는 거를 막막해하는데 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셀프 파일럿이라는 개념 안에 정리를 해 놓으신 대로 네. 일단 실험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극단적으로 좀 네. 하던 일을 접으려는 마음을 저는 거의 100% 먹었기 때문에 네. 분신과도 같은 악기를 먼저 처분했지만 그것보다는 글쎄요. 이 일을 하면서 탐색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정말 나에게 맞고 내가 갈 만한 길인지를 확신이 없다면, 그리고 100% 확신이 있기가 힘들죠.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건너가는 구간, 네, 디딤돌을 딛고서라도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허락이 된다면 그런 탐색의 기간은 너무 길게 잡아서도 안 되겠지만 어느 네. 정도 내가 기준을 정해두고 그렇게 좀 여러모로 알아보는, 숙고하는 기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보면서 좀 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확신이 드는지 한번 해봐라. 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연주 네. 공연 네. 하러 갈 때 통역도 하고 하면서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좋아했고 영어도 좋아했는데 뭐 다음에 이 일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렇죠. 생각을 네. 이미 경험을 하셨던 네. 거였고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그 전에 이제 사전에 경험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뭐 이렇게 다음에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네. 그런 이게 맞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트라이를 해보면서 네. 경험을 해봐야 네. 시작에 도움이 될 거다. 그렇죠. 의도와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요. 네. 꿈과 현실에는 당연히 이제 격차가 이렇게 있겠죠. 갭이 있으니까 네. 그 갭을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고 네.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역시 책을 쓰신 분이라서 그런지 딱 그 문장이 딱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아까 잠깐 그 셀프 파일럿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들을 네. 제가 이제 셀프 파일럿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그림책 탐구자가 되기까지 하셨던 셀프 파일럿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나요? 그림책 탐구자가 되기 전까지요. 지금까지. 네. 네. 그러니까 단계마다 다 있었죠. 그럼요. 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있었는데 글쎄요. 소소한 활동을 소개하자면 그림책을 가지고 무작정 거리에 나가보게 됐고요.
버스킹이죠. 그림책 버스킹.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많은 횟수를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정말 그림책을 도입해서 아이들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없었을 때 무작정 아주 쉬운 그림책을 가지고 그림이 예쁜 그림책을 가지고 공원에 나갔어요. 네. 공원에 나가서 휴일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오가는 아이들이 제가 정말 용기가 없었지만 이동식 마이크를 그냥 간단히 차고서 무작정 읽어주었을 때 아이들이 몇 명은 모이더라고요. 영어 그림책이었어요? 네네, 영어 그림책이었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 쉬운 거였어요. 그걸로도 해봤고, 그리고 제 친구들을 만나도 이제 그림책을 가져갔죠. 그러면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만나서 수다나 떨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무슨 짓이지? 이런 이제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의아한 눈으로 봤지만 그림책의 그 매력을 저는 좀 알려주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읽어주기도 했고요. 그림책을 선물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죠. 열정이 네. 대단하셨네요. 그죠? 네, 네. 열정이 가지고 오는 그 무모함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이 네. 결국은 저는 대단한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또 어떤 셀프파일럿이 있는지 또 뭐가 흥미진진한데요? 그림책 웰다잉으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웰다잉의 길로 이제 인도를 해주셨던 선생님께서 그 지역의 파워 리더셨어요. 여성 파워 리더였는데 그분이 보건의료 쪽이었거든요. 보건소에 저를 강의를 심어주셨어요. 네, 제가 웰다잉에 깊이 입문하거나 잘 알지도 못하던 때였는데 그냥 보건소의 그 치매 예방 센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수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죠. 저는 아이들, 학생들만 대상으로 또는 도서관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하긴 했지만 네. 어르신들을 만나본 경험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치매 예방센터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굉장히 좀 떨리고 확신이 없었지만 무작정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약을 드시면서 치매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초기 그런 단계셨고요. 충분히 우리말 그림책을 읽어드렸더니 거기에 호응하셨고 또 그림책만 읽은 게 아니고 옛 이야기,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림책 웰다잉이라는 타이틀로 강의라는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과도 이렇게 충분히 소통할 수 있겠구나. 그것도 일종의 파일럿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는. 네. 그런 것들이 단계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네. 통해서 네. 내가 이 대상을 대상의 적합성, 그러니까 웰다잉과 그림책을 네. 합했을 때 이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가져가야 되지 또 이런 내용들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네. 또 이 대상은 나하고는 안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거죠. 대상이. 맞습니다. 예. 그런 셀프 파일럿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해서 지금의 자리에 이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보니까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영어와 그림책을 같이 결합시켜서 영어 그림책 지도사라고 하는 장르를 또 개척하신 거고 지금은 이 그림책과 웰다잉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또 합해서 웰다잉 그림책 지도사라고 하는 이 분야를 개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지도사를 양성하는 교육 강사죠. 그렇죠. 교육자이시기도 하면서 작가이기, 강의도 하시고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마다 셀프 파일럿을 하면서 다 이렇게 개척을 해왔다는 거. 제가 이제 셀프 파일럿 그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용어를 자꾸 엮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면은 그런 과정이 없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용어를 그렇게 셀프 파일럿이라고 하는 용어로 딱 그냥 명명한 것이 굉장히 간편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확실해지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어려움이 당연히 있었죠. 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네. 좀 예를 들어봐 주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몇 번 이 네. 직업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오던 길을 살짝 곁가지 아니면은 곁길로 가거나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주변의 시선이 저는 뭐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네. 일단 주변에서 왜 이렇게 사람이 엉뚱하지? 왜 조용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을 항상 벌리지? 이런 평가 아닌 평가를 가족들에게서 먼저 들었고요. 그렇죠. 네. 계속 음악을 하다가 네, 그것도 잘 있다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 악기를 팔아? 그게 얼마? 그래서 부모님께 죄송했죠. 열거성을 다해서 저를 뒷받침해 주셔서 그렇죠. 음악에는 만들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세계를 박차고 나와서 그 당시에는 왜 나를 몰라주실까 하는 일종의 원망과 함께 죄송함도 있고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스스로 확신은 있었지만 앞날은 보이지 않아도 확신은 있고 그래서 물꼬를 틀었지만 어쨌든 누구나 이렇게 미래를 100% 담보하는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것은 아니다라는 네. 확신인 거죠. 그렇죠. 미래에 내가 이것을 하는 게 확신이야 라고 하는 그 대안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더 이상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 맞아요. 정확하세요. 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네. 확신. 네. 예.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기도 했고 네. 제 자신 안에 이제 불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고민들은 단계마다 꼭 있었죠.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처음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나는 이렇게 일을 메뚜기처럼 여기에서 저기로 뛰어다닐까? A에서 B로, B에서 C로.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자기 우물을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제 음악 대학 동창 중에도 여전히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네. 이제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요. 부러움도 들고요. 저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한 세계를 깊이 파는구나. 얼마나 지금 깊어졌을까 하는 부러움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요. 넓은 세상에서 왜 저희만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제가 생을 이리저리 틀면서 이 길을 가고자 했지만 또 우연히 나타난 길도 있고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그걸 수긍하고 그걸 즐거움으로 여기게 됐어요. 내가 이 길을 쭉 가다 보니 옆에 길도 보이는데 그 오솔길을 가봐도 되지 않을까? 가봤더니 충분히 또 재미가 있고 네. 원래 가던 길과 크게 벗어나지도 않은 길이었어요. 일단 제가 음악에서 다른 직업으로 건너온 뒤로는 네. 그래서 그런 연결성을 느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그 점으로 네. 뚝뚝 찍혀져 있는 듯한 것들이 선으로 이어져서 이제 나를 지금을 이루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기껍죠. 재미있죠. 네. 원래 인생은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이 인생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두려움을 많이 갖고 네.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약간의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 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려움의 네. 공통점. 네. 표현할 때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일로 가도 될까? 근데 사실은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온 다음에 뒤돌아보면 그게 내 길인 그렇죠. 거죠. 네. 네. 결국 인생은 그렇게 자기가 개척한 그 길이 내 인생인 거고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결국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버렸어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 길이 아니고 이 오솔길로 갔으면 어땠을까? 음악을 안 버렸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에서 어느 순간 그냥 놓여놨어요.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 계기 한번 네. 여쭤보고 싶네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만난 길을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을 때 또 다른 이렇게 지평이 열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커다란 어떤 제가 생각하는 일의 주제 안에서 이것들이 섞이고 통합이 되고 더 재미있는 세계를 이루겠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나중에 작가님께서 음악을 어떻게 결합할까 하는 게 지금 막 그려져요. 그러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한 장 한 장의 그림 같거든요. 네. 길이 다시
걸어왔던 길에서 다른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 길이 펼쳐지고 예전에 내가 걸어왔던 그 음악의 길과 어떻게 만나게 될까. 우리가 길이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올라가서 보고 멀리 가서 보면 사실은 저쪽에서 있던 사람과 그렇죠. 어떻게 만나잖아요. 네. 길에서도 만나고. 내 인생의 음악은 어떤 길에서 어떻게 만나게 될까. 이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네, 하기도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새롭게 한번 떠올려 보게 돼요.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또 제가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선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음악이 제 본류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거든요. 피아노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세계를 떠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스스로를 소외시키거나 완전히 단절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지금은.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또 재미있게 음악을 접목해서 예를 들어 그림책 웰단 콘서트를 열거나 좋네요.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또 확장을 하고 융복합을 꾀하면 네. 누군가와 또 협업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재미있는 또 세상일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한 10년, 20년도 더 전에, 꽤 전에 네. 지금 이제 되게 유명하신 정신과 그 의사 분이신데 네. 그분이 콘서트를 했는데 그 죽음에 관련된 콘서트였어요. 근데 정말 그 안에 그랜드 피아노도 있어서 본인이 직접 피아노도 치고 그래요. 네, 재주가 많으신 분이신가 봐요.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부르면서 예전에 이제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기, 네. 자기가 왜 이런 정신과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의사신데 그런 이야기로 네. 지금 본인이 상담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엮은 콘서트에 제가 우연히 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멋지네요. 충분히 가능하시겠네요. 네. 그때가 되면 초대해 드릴게요. 아, 그럼요. 가야죠. 맨 앞줄에 있어야죠. 그때 저도 그거 보고 막 이렇게 눈물을 막 이렇게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럼 오보에를 다시 어떻게 좀 구입을 하셔야 되나요? 연주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연주도 체육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마하지 않으면 금세 네, 그 기량이 떨어지고 그렇군요. 아마 악기를 다시 잡지는 못하고 오히려 네. 어릴 때 쳤던 피아노는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저는 그냥 화면에다가 그림책을 띄워놓고 네. 낭독을 하고 다른 분께서 연주를 하시든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 그렇죠, 그렇죠. 콘서트 방법이 여러 가지죠. 지금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많이 떠오르는데 예, 조만간 네. 한번 펼쳐주세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작가님, 네.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새로운 일이 안정적 궤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음악 가셨는데 영어 교육자로 전환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전환하셨을 때 그래도 이 일이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수익원도 생기고 내가 이게 새로운 직업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스스로 하실 때까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이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됐나요? 6, 7개월 정도였어요. 되게 빠르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정적이라는 게 전의 소득을 따라잡으려고 한다면 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훨씬 많은 기간이 소요됐죠. 그렇지만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게 아니라 일단 일을 전환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본다. 이런 좀 기대치가 낮은 채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6, 7개월 정도가 됐을 때는 제가 열었던 교습소에 아이들이 꽤 왔었고요. 한 10명 정도. 그리고 수익도 조금씩 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정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이제 시청자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일을 하시면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예.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각 비율은 어떻게 되고 돈은 어떻게 버시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프리랜서 강사이기 때문에 네. 가장 맨 점은요. 안정적인 수입이 달마다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학기 중에는 굉장히 좀 수입이 네. 많기도 하고 강연이 많으니까요. 네. 또 학생들의 방학이면 네. 또 일이 좀 뚝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별 강의가 없네. 한산하네 하면은 음. 갑자기 또 특강 요청이 몇 군데서 오기 때문에 다달이 수익이 안정되게 창출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점이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제 소득의 대부분은 지금은 이제 그림책 웰다잉 강연이고요. 네. 시민대학이나 경로당이나 복지관, 학교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도서관까지. 네. 그리고 영어 그림책도 지금 손에서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쪽의 강연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미미한데 이제 인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거 말고는 딱히 수입원이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입고 쓰고 또 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소득이 발생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네.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활동했던 지역을 떠나서 지금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한 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것도 영향이 좀 영향이 있네요. 있죠. 네. 강사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내 이름을 그렇죠. 모르는 곳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지만 그 전에 제가 강의를 했던 정도의 그런 수준까지는 도달을 하리라고 지금 희망을 가지고 차츰차츰 수익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혹시 이 돈과 관련한 목표가 있으세요? 네, 구체적으로 얼마가 있으면 편하겠다라든가 네. 뭐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막연하게밖에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일하고 꿈을 펼치는데 부족함이 없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 바라지 않고 또 사회복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65세가 됐을 때 어쨌든 제가 살고 일을 펼치는데 충분하도록 소득이 발생되도록 해야죠. 그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돈이 충분하지 않다. 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꿈과 현실 사이에는 분명히 갭이 있고요. 그 힘든 구간을 지나가야죠. 특히나 생에서 어떤 전환을 이루려면 그걸 견뎌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려면 의지나 의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최소한의 어떤 수익이라도 창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야죠.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네. 아니면 내가 전에 하던 일의 연장을 조금 연장을 시켜서 네. 그 일부분을 하고 있든지 해서 그 구간을 그냥 무작정 무대뽀로 넘어가는 네.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땅에 발 붙이고 살 수 있는 그 정도는 스스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 지금까지 우리가 직업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이 웰다잉과 그림책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뵙기 전에 이 책을 좀 읽었단 말이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 개인적 경험들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저는 특별한 그런 기억은 없는데, 네. 개인적으로. 작가님은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조금,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셨나, 그 경험과 이런 책이 또 관계가 됐던 건가 하는 게 네. 궁금하던데요. 당연히 관련이 있었죠. 아, 제가 1995년인가요? 6년인가요?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죠. 네. 그 백화점에 들어갔다가 1시간 반쯤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굉장히 철렁하셨겠는데요? 그럼요. 엄청나게 큰 네. 사고였죠. 네,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죠. 정말 가슴이 철렁했고요. 며칠 동안 뭐 뉴스도 나왔었고 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비슷한 걸 앓았었고요. 잠깐만요. 네, 근데 그 1시간 반 전에 나오기 전에 무슨 조짐 같은 거 있었나요? 저는 몰랐어요. 굉장히 둔했나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들이 웅성거린 층도 있을 텐데 제가 있었던 층은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요. 5층인지 4층인지. 그런데 그런 낌새나 느낌을 별로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저는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뉴스를 보고서도 굉장히 좀 놀랐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살면서 대구로 제가 이전을 해서 살게 됐습니다. 네. 2003년도 1월에 대구로 내려갔는데요. 네. 바로 다음 달, 다다음 달쯤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는 또 제가 이제 대구에 연고가 있거나 친구가 있었던 건 아닌데
마침 서울에서 놀러 왔던 친구와 지하철을 네. 탈 뻔했죠. 아. 그런데 다른 날로 약속을 미뤘어요. 간발의 차로. 네. 그래서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죽음과 삶은 그 현장에 내가 있을 수도 있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그 사고를 당해서 유명을 달리하고 네. 나는 무슨 복을 지었나? 왜 살아남았을까? 이런 굉장한 물음들이 떠올랐죠. 질문들이 생겼는데 그걸 해소하지 못한 채로 살아왔거든요. 네. 또 살다 보니 사는데 바빠서 네. 죽음을 뭐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웰다잉이라는 이제 그 학문이죠. 학문을 그 세계에 입문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네. 그때 일들이 떠오르면서 정말 우리에게 보장된 내일이란 건 없구나. 다음 순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구나. 이제 그림책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낌새가 이상해서 옆을 돌아보니 죽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야? 언제부터 나를 따라왔어? 했더니 죽음이 하는 말이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었는데 이제야 눈치챘구나. 이렇게 말하는 그림책도 있어요. 그것처럼 좀 섬찟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죽음과 삶은 이렇게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위해서 우선 웰다잉 공부를 했죠. 근데 그 안에서 오가는 얘기들은 결코 가볍거나 뭐 재미있진 않았지만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었고요. 제가 배우고 나니까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졌어요. 네. 결국 웰다잉은 어떤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웰 엔딩, 끝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하는 구간을 웰 에이징이라고도 하고 웰 다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구간을 잘 살지 않으면 잘 맞아. 죽을 수 없어요. 맞아요. 네. 그 안에 결국 그 죽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네. 과정에 네. 압축된 모습, 그 결과 이런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박사님은 사시면서 죽음에 네. 대해서 이렇게 골똘히 생각해 보시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럴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가까운 분이 돌아가신 경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밖에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 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계속 이제 계시다가 근처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네. 집에 이제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서 뵙기는 했는데 너무 어리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지는 그렇죠.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웰다잉을 접하기도 했고요. 네. 또 제가 지금 5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이행하는 그 지점에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의 부모님, 시부모님, 네. 또 제 시부모님 이렇게 많이들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웰다잉을 하다 보니까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제 병사하시는 경우에는 몸이 안 좋아지시다가 요양병원에 가셨다가 요양원에 가셨다가 또는 중환자실에 가셔서 일정 기간 정말 의식 없이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모습은 다 다른데 왜 죽는 모습은 이렇게 비슷할까? 그리고 좀 서글퍼지기도 하고 누구도 그런 모습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또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고 그래서 이 죽음 준비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거부감이 있다고 외면하고 잊어버릴 일이 아니구나. 일부러라도 얘기를 하고 공론의장으로 끌어오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웰다잉의 세계를 이렇게 또 탐험을 하다 보니 탐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이별이나 작별, 애도, 상실도 있고요. 또 요즘에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네. 펫 로스, 애완동물을 잃는 그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우리나라 장례 문화도 굉장히 잘못된 데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요? 일제를 답습한 것도 많아요. 저도 몰랐죠. 또 예전에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장기 이식. 네. 말만 들어도 조금 무겁죠. 네. 그런데 그런 것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런 거는 연령을 불문하고 생각을 하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이라는 어떤 상대적으로 뭐랄까요, 마음을 좀 열어주는 말랑말랑한 그런 매체를 도구로 써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훨씬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펼치고 또 나누기에 적합하고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모님 또 주변에 친구의 부모님 네. 연로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치매와 관련된 네. 그렇죠. 걱정과 염려가 네. 굉장히 많아요. 당사자도 그렇고 네.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네. 이 노화와 또 노한 그리고 죽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지 당사자도 잘 모르고 네. 그 자녀들도 잘 모르고 네. 그래서 참 공부가 필요하다. 웰당이 필요하다. 네. 이런 웰당의 공부, 수업이 네.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동감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이제 그 어르신들을 네. 그림책 가지고 웰다잉이라는 어떤 주제로 만날 때는 네. 2020년, 2021년 때는 이게 교실에 들어오신 강의장에 들어오신 어르신들 중에 한 두세 분은 네. 20분이 계시다면 한 두세 분 정도는 일어나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거부인가요? 좋은 얘기만 네, 그렇죠. 음. 좋은 얘기만 해도 모자란 그 세월인데 왜 죽는 얘기를 내가 해야 되냐면서 얼굴을 막 붉히고 나가셨거든요. 그렇지만 불과 한 3, 4년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 강의장에 들어가면 맞다. 죽음에 대해서 서로 좀 생각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지. 이렇게 기꺼이 얘기하시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어요. 네. 내가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 네. 억지로 목숨을 연장하지 않겠다. 거기 이제 동의를 하시는 서약을 하시는 분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7, 8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어르신 중에. 그리고 나아가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요즘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갑자기 논란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엄사, 조력 존엄사, 의사 조력 자살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어느 분이시든 이렇게 입에 툭 꺼내시면 막 불이 붙어요. 찬반. 네, 찬반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웰다잉 안에서 오가는 하위 장르들, 주제들, 키워드들을 끊임없이 저도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과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진짜 공감 가는 이야기네요. 우리가 열어놓고 다루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많이 가려져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죽음이 아닌가 네.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이 시작이 정말 중요한데 네. 작가님이 한번 이 포문을 열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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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이제 문화를 확산하는 데 제가 동참하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책을 썼고요. 네. 그림책을 한번 보세요. 네, 박사님도 한번 보시고. 네, 정말 네. 관심이 아주 그냥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책이 많은데요. 네. 전에는 제가 웰다잉의 시선으로 보지 않았던 책들도 그런 안경을 쓰고 본달까요? 네. 프리즘으로 보면 또 그렇게 읽혀요. 그게 그림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대상, 강의를 듣는 대상에 따라서 굉장히 좀 유연하게 그림책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는 요즘에 웰다잉 교육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해요. 물론 어린이들에게 얘들아 이제 죽음 교육을 할 거야 라고 말하진 않아요. 생명 존중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생명 존중부터 뭐 청소년들은 자살 예방이랄지 그리고 어린이들도 죽음을 경험하거든요. 조부모와 이별을 경험하고 꼭 조부모가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죽음 또 반려견, 반려묘의 그렇죠. 죽음을 경험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아직 어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나이가 아니야. 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친제 장례식에도 어린이들을 안 데려가죠? 그렇죠. 저는 그거는 좀 바뀌어야 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대상을 그림책으로 저는 만나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죽음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나누었는데 삶과 죽음은 네. 지금 이제
다른 면이기도 하고 항상 삶과 죽음이 같이 가고 있다. 네. 아까 이제 그림책 네.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죽음이 항상 너 옆에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행복한 삶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웰다잉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잘 살 수 있다. 오늘을 더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결국은 삶의 문제로 돌아오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삶과 죽음은 별개가 아니고요. 네. 우리는 어쩌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바로 노화하기 바로는 아니지요. 세포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고 노화를 하겠죠. 그리고 길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여정인 그렇죠. 겁니다. 근데 그렇죠. 그 길이 누구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공통된 건 그 길을 언제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자꾸 열어놓고 거부감을 내려놓고 네, 그림책 안에서 저는 찾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도 해요. 그림책은 그냥 픽션이잖아. 우리 살아있는 얘기가 아니고 허구의 스토리잖아. 그게 무슨 도움이 돼?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주제일수록 그 물꼬를 터주는 어떤 마중물, 네, 물꼬를 터주고 물을 길어 올려주는 마중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림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 대상을 만났을 땐 그 과정이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또 감탄을 하는 분도 있었고요. 네, 웰다잉은 그래서 다시 웰다잉으로 돌아오자면 삶과 죽음이 맞대어져 있고 또 우리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미리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림책 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많이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 저도 그 물결에 한번 이렇게 발을 담근 적이 있는데 네. 그림책 그 줌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거에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말 그 주제에 부드럽게 그러니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아, 예. 그냥 이렇게 스며들게. 네. 당시 이제 제가 봤던 여러 개의 그림책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간 아버지를 둔 이제 부인과 네, 아이. 네, 근데 그 그림책은 아이의 시선으로 네. 다루었던 건데 굉장히 그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이제 뭐라고 이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어른들은 네. 고민되는 주제일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아버지의 그 아픔이나 질병을 이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굉장히 스무스하게 알게 모르게 벌써 얘기가 됐네? 그렇군요. 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림책이 참 매력 있는 도구구나. 음. 이런 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죠. 네. 다음 질문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불렸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은데요. 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딸아이가 한 명이거든요. 네. 자녀가 딱 하나고요. 지금 물론 성인입니다. 네. 27살이 된 성인인데 그 아이에게 좋은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우리 엄마 참 사랑이 많고 따뜻했어. 이만하면 괜찮은 엄마였어. 이렇게 기억이 되고 싶은 거죠. 네. 그렇고 일에 있어서는 저는 3가지 모토가 있어요. 뭐죠? 일단 틀림없이 일하자. 어, 바르게 일하자. 따뜻하게 일하자. 틀림없이 바르게 따뜻하게. 네. 그러니까 틀림없이는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프로페셔널이고 싶거든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자꾸 메우면서 공부하면서 가고 싶은 거고 바르게는 뭐 여태까지도 바름의 정도에서 막 벗어나서 일탈해서 살아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온 것과 비슷하게 네. 그렇게 바르게 가고 싶고요. 3번째는 최근에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제 삶을 돌아봤더니 따뜻하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더라고요. 네. 제 일을 막 이렇게 탐구하고 탐색하고 전환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또 그림책은 혼자서 강의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림책을 알려드리고 보여드리고 낭독해드리고 소통이 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여하신 분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제 강사고 또 그 시간에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적절히 이제 자꾸 지금 몇 시쯤 됐는데 끝내야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진심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제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림책을 다루는 강사고 또 웰다잉을 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걸 막 전달하는 게 주 목적보다는 함께 반응해 주시는 걸 귀 기울여 듣고 소통하고 그러려면 내가 더 따뜻해져야 되겠다. 세 번째 모토가 이제 남은 제 생에서는 되게 중요한 목표가 됐어요. 그렇게 가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일이 또 나를 변화시키고 네.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또 이끌어주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이 아름다운 엔딩을 위한 웰다잉 수업 책이 나왔는데 이 네.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네. 네,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살긴 하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내가 이제 대해야 되지라고 하는 게 나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부모님 또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보면은 참 과제인 것 같아요. 네. 해결하지 못한 과제, 네, 그것도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어떤 주제, 네. 예,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하는 거에 굉장히 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네. 우선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좋을지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책을 도구로 해서 네. 우리 삶과 노화와 이별과 애도와 죽음의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그런 어떤 손 내미는 그렇게 같이 보시자고 손을 내미는 책입니다. 네. 제 개인의 그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에 네. 딱딱하진 않고요. 네. 아마 조금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림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네. 또 웰다잉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 그러나 그 웰다잉을 접근하기까지가 너무 좀 막막하고 또 두려워서 주저하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손에 잡고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서 너무 어린이들만 아니라면 누구나 일독을 권합니다. 네. 아니 저도 이제 작가님 뵙기 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 어떤 에피소드 작가님이 경험하신 에피소드와 여기에 있는 그림책의 이야기가 네. 아주 잘 이렇게 스며 있다? 서로 이제 물려 있으면서 네, 네. 글이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쑥쑥 읽혀지는데 읽고 나면 그림책 한 권씩 떼고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런 그림책들도 있고 그게 포인트예요. 네,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림책에 저작권이 있어서 네. 제가 결말까지 글서사를 소개하거나 그림을 자세히 묘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읽고 이 그림책이 궁금하다 하고 네. 사보시든지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든지 하면 저는 작가로서 기쁜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내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던데 책 쓰신 분들이 네. 이 책에 소개된 이 네. 그림책을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네. 정말 찐 그림책 탐구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림책 러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 있는 그림책을 소개해 주셔도 좋고 네.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림책에 대한 것은 제가 30곡지를 좀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네. 6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의 주제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1부에서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거든요. 있죠. 네, 우리의 불안도는 생각 외로 상상 외로 높습니다. 죽음에 관한 한. 네. 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도 또 그 근원을 파헤쳐 보면 죽음 불안이라고 해요. 그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네. 1부에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림책 5권을 또 데려왔고요. 네. 2부에서는 노화와 죽음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네. 네. 우리는 다 노화하고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네. 박사님 어떠세요? 대처하고 계신가요? 대처가 아니고 그냥 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냥 네. 당황스럽죠. 그렇죠. 어제랑 다른데? 맞아요. 저도 그래요.
사진 찍기 싫고 그렇죠? 그렇죠. 네. 셀카 저는 원래 잘 안 네. 찍기로 했지만 네. 뭐 지금은 뭐 제 사진이 없습니다 여기. 네, 네, 정말 새삼 놀라는 거죠, 내 모습에. 그걸 다루고 있고 3부에서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이런 주제인데요. 이제 네. 떠나가는 분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네. 내가 지금 병을 선고받았는데 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살라보다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뒤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남기고 가야 할까. 네. 실질적으로 뭐 유언장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뭐 편지를 쓰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지만 그것보다도 또 용서와 화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죠. 네, 그거를 또 내가 살아생전에 뭔가 좀 생각해보고 네.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떠나리라 네. 하는 분도 계세요. 4부에 가면 상실과 애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입장에서 그 상실은 우리 삶을 어떻게 보면 잠식할 수 있죠. 네. 네, 또 애도 작업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현장에서 발견해요. 어머니를 25년 전에 여의었는데 네. 애도가 안 되어서 여전히 울고 계시답니다. 그렇죠. 그 충분한 애도 네, 네.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네. 떠나보내야 나도 충분히 그 삶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늘 잡고 있는 거죠 한켠에. 맞습니다. 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있지만 또 키우던 반려견, 반려묘. 그렇죠. 요즘 또 네, 저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펫 로스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아니 저도 참 네. 생각해 보니까 네. 어렸을 때 제 강아지하고 헤어졌는데 그 아픔이 잘 다뤄지지가 않아가지고 지금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지가 않습니다. 데리고 오고 싶지가 않아요. 네, 네. 네. 다 큰 성인이 돼서 동생하고 얘기했는데 동생도 똑같더라고요. 우리 그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큰 아픔으로 네. 남은 거죠. 치유가 안 된 채로 그렇죠. 덮어진 거죠. 네네. 상처가. 네.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5부에 가면 삶과 죽음의 여러 얼굴 해서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장례 문화 잘 네. 가고 있나? 네. 이것도 짚어보고 또 그림책 자서전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네. 요즘 어르신들이 자서전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글만으로 쓰자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떤 어조를 써야 될지 힘드신데 그림책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네,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런 이야기도 다루고요. 그 자서전을 쓰고 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쓰신 분들이 네, 쓰기 전과 후가 네. 강의를 많이 하셨다고 네, 하니까 네.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더라 이런 음. 거가 있나요? 네, 책을 네. 만드신 다음에 또 여쭤보고 했더니 네. 일단은 만족감이 크세요. 내가 맞습니다. 살아왔는데 네. 60년을 살았는데 85년을 살았는데 이제 사느라 바빠서 뒤돌아볼 겨를도 없었다. 근데 이번 기회에 뒤를 돌아보고 정리를 했다.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누군가와 새삼스레 화해를 했다. 용서를 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자서전은 지나간 일만 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 여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미래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나 이렇게 살 거야. 제가 아까 저는 바르게 살고 틀림없이 살고 따뜻하게 살겠다. 감사해요. 기억해줘서. 네. 그렇게 했듯이 앞날을 또 설계하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킷리스트를 네. 자서전에 적어보기도 해요. 저는 교도소 재소자들을 모시고 또 그림책 자서전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또 어린 소녀들 함께 그림책 자서전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이런 삶과 죽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5부에서 나눠봤습니다. 아주 재밌겠네요. 네. 6부에서는 긍정하기와 다시 살아가기. 네. 지금의 삶을 살려면 또 중요한 그렇죠. 키워드죠. 네. 애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네. 잘 애도해야 하고요. 네. 쉽지 않지만 애도가 끝나지 않은 작업은 이어서 해야 하고요. 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어떤 좀 뭐랄까요. 아픈 사람을 때리는 그런 어조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나의 남은 생을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6부를 장식하는 것은 이렇게 네. 좀 앞날을 생각하고 네. 다시 일어서 염을 내고 다시 한번 웃어보고 네.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되게 알찬 구성인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네. 이제
부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워크북 같은 건데요. 네. 사실은 강의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네. 강의를 안 하시더라도 이 책을 읽고 그림책을 또 연이어서 읽어보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이 꼭지 중에 어떤 그림책을 읽으셨어요? 그러면 네. 한번 떠나가신 분을 우리 생각하면서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또는 내가 만약에 다음 주에 아까 여우 할아버지처럼 죽음을 따라 나서야 한다면 네. 이 여행 가방에 뭘 챙기면 좋을까? 여행 가방을 가지고 가야죠. 네, 먼 여행을 떠날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스트를 또 적어보기도 하고 좀 네,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실천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조목하게 좋네요. 담았습니다. 네. 예, 그 생일 케이크 꾸미기, 네. 생일을 축하합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축하하고 지금을 또 기억하는 이야기. 필사하는 네, 요즘 필사도 또 이게 있고. 또 많이 네. 네. 하고 있죠. 음. 생전 이별시 네, 네. 해서 네.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웰다잉 파티에 초대합니다. 그렇죠. 해서 네. 어떻게 파티를 할지, 누구를 초대할지 이런 내용도 쓰고 유언장도 한번 써보고. 맞습니다. 네,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여기 지금 딱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네,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책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입문서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의 삶과 죽음을 이제 교차시켜 놓고 에세이와 그림책이 이제 섞여서 아주 잘 버무러진 이렇게 맛이에요. 작가님, 네. 작가님한테 이 웰다잉 수업 요청이 꽤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보시는 분들도 이게 강의를 요청하려면 네.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네. 제 책을 보시면 여기 네. 책 앞날개에 이메일 주소 하고요. 인스타그램 네. 그 아이디가 있긴 한데요. 네. 아마 자막으로 띄워주실 것 같네요. 제 그럴게요. 이메일로 연락을 네. 주셔도 되고요. 네. 또는 이 책이 나온 그 출판사가 초록빛 책공방입니다. 네. 뒤에 그 정보 페이지 보면은 출판사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물어보셔도 아마 제 연락처를 가르쳐 드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과 네. 이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초록빛 책공방. 책공방 네. 예, 연락처 같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제가 책을 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인 부탁드려요. 아유, 네,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죠. 좋은 책 감사드려요. 아유, 재밌게 읽어주시면 저도 기쁩니다. 네, 재미있었고, 의미 있었어요. 부모님께도 이 그림책을 좀 선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네. 가졌고요. 네. 제가 좀 몇 권 또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추천해 주신 책들도 한번 권해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쓰신 것처럼 삶의 기쁨과 보람을 만끽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네, 양한나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